아오키지는 과거 키자루 아카이노와 함께 해군의 최고 전력 3대장이라고 불리운 인물이며 오랜 기간 해군을 지탱해온 강자입니다. 구 3대장은 모두 다른 정의관을 가졌으며 아오키지는 한껏 해이해진 정의를 추구하던 인물이었기에 철저한 정의를 추구하던 아카이노와 자주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키자루와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기에 딱 동료 사이로만 지낸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다만 아오키지는 평소에 조금은 해이해진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전시 상황이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정의 자체가 한껏 해이해진 정의인 인물이기에 해군대장 치고는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다 잡은 적을 놔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해군 원수직을 놓고 아카이노와 대결하였고 결국 그 대결에서 아카이노에게 패배하며 대장 직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해군을 탈퇴하고 아카이노가 해군 원수로 승진하게 되며 구 3대장 체제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으며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새로운 해군대장으로 임명되며 신 3대장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오키지는 해군을 탈퇴한 이후 잠시 동안 행방이 묘연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아오키지와 검은수염이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아오키지가 검은수염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세계정부와 해군에도 전해졌고 오로성은 아카이누를 호출하며 후잔의 그는 어떻게 되었나, 그 거대한 전력이 어둠에 가담하다니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와 검은수염이 힘을 합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펑크하자드에서 아오키지와 만나게 되자 너 지금 어둠과 내통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넌 대체 뭐하는 놈이냐 쿠잔 이라고 말하며 조커라고 불리며 지하세계에서 악명을 떨치던 도플라밍고조차 쿠잔이 검은수염과 내통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실제로 아오키지가 검은수염 해적단에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아오키지가 검은수염을 돕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며 독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쿠잔이 검은수염 해적단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진 않았으나 토트랜드를 급습하여 푸딩을 납치한 시점을 기점으로 쿠잔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오키지가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게 되며 아오키지는 현재 사왕 최고간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오키지와 기존의 사왕 최고간부들과는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기에 아오키지는 논해급 사왕 최고간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논해급 사왕 최고간부로는 크로스길드의 최고전력 미호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상 소속만 크로스길드와 검은수염 해적단이지 선장과 맞먹는 영향력과 무력을 지녔으며 어떻게 보면 부하라고는 볼 수 없는 인물들이기에 아오키지와 미호크가 사왕 최고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은 아오키지를 보유하게 되면서 당대 최강의 해적단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는데요. 선장인 티치가 적진의 선장을 마킹해주며 기존의 최고간부들인 시류, 바제스, 오거 등이 적진의 최고간부들을 마킹해주게 된다면 적진에서는 아오키지를 막을 만한 인물이 없어집니다. 또한 아오키지가 검은수염을 도와 적진의 선장을 동시에 공격한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에 아오키지가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밸런스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오키지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얼음얼음 열매입니다. 아오키지는 푸른 꿩이라는 뜻이며 아오키지는 푸른색을 상징하는 해군대장입니다. 그리고 얼음얼음 열매 역시 푸른색을 띠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기에 아오키지와 얼음얼음 열매는 매우 잘 어울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얼음얼음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는데요. 얼음얼음 열매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도플라밍고 정도의 강자도 어렵게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실상 아오키지의 일격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이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능력자의 천적이라고 불리우는 바다마저 얼려버릴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생성한 헤이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으며 마린포드의 주변을 오졸이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 아이스 페잔트백, 아이스타임, 아이스볼, 아이스에이지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으며 이 기술 하나하나가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필름 Z에서 1초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에 산에 버금가는 크기의 방벽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아오키지는 패기를 중점으로 전투하는 인물은 아니며 패기를 활용하는 장면이 많이 연출된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도 아니라고 밝혀졌기에 아오키지는 패기 활용 능력이 본인의 무력에 비하여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오키지는 해군대장에 오른 인물이며 세계관에서 최상위권의 무력을 소유한 인물이기에 패기의 숙련도가 본인의 무력에 비하여 낮더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패기는 당연히 보유했을 것이며 패기의 2차 각성을 이뤄낼 정도로는 패기를 숙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오키지는 정상결전에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흰수염의 지진을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으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흰수염의 공격을 피해내기도 하며 세계의 정점에 오른 인물에게도 패기를 사용하여 합을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아오키지는 패기도 잘 다루는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패기를 중점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2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확실히 강력한 패기를 구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오키지는 해군 3기생 출신인 인물이며 현재 3기생 중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한 1기생 중 두각을 드러내던 아카이누 키자루와 함께 과거부터 해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거물이 될 인재로 주목받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오키지는 해군에 입대한 이후 거프를 따라다니며 거프에게 많은 신세를 졌으며 거프에게 이것저것 배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거프가 로저의 적단을 토벌하러 갈 때 아오키지 역시 동행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오키지는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중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오하라 버스터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세계정부의 명령에 따라 오하라의 고고학자들을 토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가 너무 과도하게 오하라를 공격하고 민간인들마저 학살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오키지는 난 저 멍청이만큼 할 생각은 없었어 라고 말하며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어쩔 수 없이 해군으로서 자신을 배신한 전 동료 하구와를 제압할 수밖에 없었고 아오키지는 아이스 타임 캡슐을 사용하여 하구와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차마 로빈마저 죽일 수는 없었기에 로빈을 그냥 보내주었고 이는 훗날 원피스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하늘섬에서 에네를 격파한 이후 다시 청해로 돌아오게 되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어느 섬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군대장 아오키지를 만나게 되었고 아오키지의 정체를 알아본 로빈은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로빈을 잡으러 왔다고 선포한 뒤 순식간에 로빈을 얼려버렸고 밀짚모자 일당은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아오키지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아오키지에게 닿지도 못하였으며 사실상 일초컷 나는 모습을 연출하며 아오키지는 해군대장이 얼마나 강한 존재이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밀짚모자 일당이 아오키지를 이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며 아오키지에게 1대1 승부를 제안하였고 아오키지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혼신의 힘을 다해 아오키지에게 덤벼들었으나 단 한 대의 유효타도 넣지 못하고 아오키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1대1 대결을 제안한 이유가 이거였나, 내가 다른 동료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며 루피가 자신이 질 걸 알면서도 동료만큼은 지켜내기 위하여 자신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약속대로 루피의 동료들을 건드리지 않고 떠나갑니다. 해군이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 이후 해군은 흰수염 해적단과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고 해군본부의 최고전력 아오키지 역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의 예상대로 흰수염이 마린포드에 나타났고 흰수염은 얼마나 오랜만인가 센고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잘 있겠지 라고 물은 뒤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린포드 전체를 뒤집을 만한 크기의 헤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센고쿠와 거푸조차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비와 헤르메포는 흰수염의 헤일이 마린포드를 덮쳐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가 공중으로 날아오른 뒤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흰수염이 생성한 헤이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 아오키지가 없었더라면 흰수염의 해진을 막을 만한 인물이 없었기에 해군본부는 순식간에 수장될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오키지가 사용한 아이스 에이지는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고 현재까지도 아오키지를 상징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흰수염의 헤이를 막은 이후 기세가 등등해진 아오키지는 곧바로 흰수염에게 다가가 흰수염을 잡아내려 했으나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제지하였고 아오키지는 바다에 떨어지게 되었고 순식간에 마린포드 주변의 바다가 모조리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아오키지는 흰수염의 공격을 막고 땅에 떨어지긴 하였으나 순식간에 얼음얼음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몸을 재생하는 모습을 연출한 뒤 전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다시 한번 흰수염을 노렸고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흰수염의 전신을 얼려버립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이를 간단하게 파괴하였고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모라코모 길이로 아오키지의 복부를 찔렀고 아오키지는 가까스로 정타는 피해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와 흰수염은 대립을 이어가려 했으나 그 순간 조즈가 나타나 아오키지에게 브릴리언트 펑크를 갈겨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피를 흘리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흰수염은 조즈에게 아오키지를 맡겨두고 진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와 조즈는 꽤 오랫동안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발작으로 인하여 결국 조즈가 아오키지와의 대결 도중 한눈을 팔게 되었고 아오키지는 전투는 사소한 틈에 결정나지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조즈를 얼려버리며 조즈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며 해군대장이 확실히 사왕 최고간부보다는 한 수 위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아오키지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해이를 막아선 것과 조즈를 제압한 것 외에도 쏠쏠한 활약을 하였는데요. 아오키지는 루피가 나무를 들고 자신의 앞에 나타나자 너에게 이 스테이지는 조금 이른데 라고 말하며 루피를 막아서기도 하였으며 이후 루피를 완벽하게 제압한 이후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하였으나 마르코에게 제지당하며 루피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아오키지가 마음만 먹었더라면 마르코가 방해를 했더라도 루피를 죽일 기회가 있었을 텐데 루피가 거포의 손자이기에 굳이 죽이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나타나서 정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로와 함께 로우의 잠수선을 추적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센고쿠가 해군 원수직을 내려놓게 되었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가 차기 원수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캐릭터는 펑크하자드에서 해군 원수직을 걸고 격돌하게 되었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는 무려 10일간 혈투를 벌였고 섬의 기후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리는 혈투 끝에 결국 아카이누가 아오키지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오키지는 해군을 탈퇴한 뒤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고 아카이누는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자비를 베풀어 아오키지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며 곧바로 해군을 탈퇴하였습니다. 도플라밍고와 로우 루피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 이후 도플라밍고는 시저 크라운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펑크하자드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스모커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선보이며 스모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스모커가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 위하여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전통으로 허용하였고 결국 스모커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갑자기 아오키지가 난입하여 어라라 그 녀석은 내 친구라고 라고 말한 뒤 도플라밍고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얼음을 깨는 데는 성공했으나 굳이 아오키지와 대결할 필요는 없었으며 아오키지에게 이길 수도 없었기에 스모커를 죽이는 것을 포기한 뒤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공개된 이후 독자들은 갑자기 아오키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으며 아오키지가 해군을 탈퇴한 이후에도 스모커를 돕는 모습을 연출한 것을 보며 아오키지가 은근히 의리 있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갑자기 이 타이밍에 아오키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는 스모커의 궁이라고 말하며 스모커가 아오키지를 불러들여 목숨을 부지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지 연재를 통하여 아오키지가 실제로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워프워프 열매 능력자인 오거와 함께 사왕 빅맘의 본거지인 토트랜드를 급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빅맘과 카타쿠리가 없었기에 빅맘 해적단에 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크래커 스무디를 포함한 걸출한 강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오키지는 토트랜드를 너무나도 쉽게 토벌했으며 사왕 최고 간부 크래커를 완벽하게 제압했으며 섬 전체를 얼려버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토트랜드를 급습한 이유는 푸딩을 납치하기 위함으로 밝혀졌으며 아오키지가 푸딩을 납치한 이유는 포네그리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거프는 역대 해군 중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으며 쌓아온 업적도 가장 화려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게 거프는 현재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해군들이 거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전해질 만큼 거프는 해군 내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거프는 실력으로는 진작에 해군대장이 될 수 있었으며 마음만 먹었더라면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지만
해군 대장이 되면 천룡인의 직속 수하가 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진급을 거부했고 해군 중장에 오른 이후에는 더 이상 승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푸는 중장 신분임에도 대장들을 자신의 부하 다루듯이 다뤘으며 원수인 센고쿠와도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보통 군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이기에 거푸가 나이가 많거나 짬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거푸만큼은 이 규칙에서 예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푸는 센고쿠뿐만 아니라 전 해군 원수 콩 앞에서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천룡인이나 오로성이 오더라도 거푸가 굽신거릴 일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거푸는 마리조아의 입구에서 천룡인을 험담하였으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푸의 아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인 드래곤, 거푸의 손자가 온갖 사건을 몰고 다니는 루피, 거푸의 양아들이 해적왕의 아들 에이스임에도 거푸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센고쿠가 거푸가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는 탓에 상부에서도 이를 못 본 척 해주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군 내에서 거푸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거푸의 대표적인 이명은 해군 영웅이지만 거푸는 주먹이라는 이명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거푸가 주먹이라는 이명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거푸의 전투 스타일이 정통 무투파인 점과 거푸의 주먹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까지 원피스 세계관의 강자들은 대부분이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해적왕 로저는 에이스라는 명검을 사용하며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 록스도 검을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은 모라쿠모기리를 사용하며 빅맘은 나폴레옹, 카이도우는 거대한 방망이, 샹크스는 그리폰, 미호크는 흑도요루, 오뎅은 엠마, 시키는 오토와 코가라시, 레일리는 검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강자들이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별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센고쿠와 3대장도 순수하게 주먹으로만은 싸우지 않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거푸만큼은 순수하게 주먹으로 싸우며 능력자의 실체를 잡아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무장색 패기 정도를 제외하면 오직 자신의 신체 능력만을 베이스로 전투합니다. 그렇기에 거푸는 그야말로 주먹이라는 이명이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푸는 강자들 중 유일하게 주먹을 사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멋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푸는 사랑이 담긴 주먹은 막을 길이 없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이 강한 비결을 설명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를 꼽으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저, 흰수염, 거푸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최근 조이보이와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며 이들을 세계관 최강자로 보는 사람들도 많으나 아직 이모와 조이보이는 제대로 공개된 것이 없기에 그래도 아직은 거푸, 흰수염, 로저가 세계관 최강자에 더 잘 어울립니다. 거푸, 로저, 흰수염은 서로 라이벌이라고 불리며 수차례 승부를 겨뤘지만 제대로 된 승부가 결정난 적이 없으며 누군가가 앞서 나간 듯한 묘사도 없었기에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흔히 해적왕급 강자라고 불리며 사왕이나 해군 대장보다도 확실히 더 강한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저는 해적 사상 최초로 위대한 항로를 통합하고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찾아냈으며 이후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거푸는 로저를 수차례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단인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키며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흰수염은 로저와 오랜 기간 라이벌 관계였으며 로저가 사망한 이후 해적왕이라는 의자에 앉지 않고 그 앞에서 군림하며 오랜 기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렇게 거푸, 로저, 흰수염은 원피스 세계관의 진정한 최강자라고 볼 수 있으며 해적왕의 라이벌이었던 거푸는 이견없는 세계관 최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신비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악마의 열매라는 것이 존재하며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면 전투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푸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도 세계관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참고로 거푸를 제외하고 악마의 열매 없이 세계관 정상에 선 인물은 로저, 레일리, 샹크스, 미호크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에서 폐왕색 패기의 유무는 전투력을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폐왕색을 휘감거나 방출하는 등 또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폐왕색 패기는 강자들의 상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푸는 폐왕색 패기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관 정상에 섰습니다. 참고로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지 않은 세계관 최강자급 강자는 미호크와 해군 대장들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폐왕색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이 모두 없는 세계관 정상급 강자는 거프와 미호크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거프와 비교하면 명백히 전투력이 아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최상위권에서 차이를 벌리는 것이 중위권이나 하위권에서 크게 차이를 벌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밝혀졌기에 거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으며, 폐왕색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 해적왕 로저,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과 대등한 위치에 오른 것은 거프의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프는 앞서 서술한 대로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지 못했으며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지도 않은 인물이기에 주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합니다. 그리고 거프의 무장색 패기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역대로 보더라도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무장색 패기만 놓고 보면 더 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이 정도의 아픔은 그때 이후로 처음이군 이라고 말하며 갓벨리 전투를 떠올렸으며, 그때 거프가 카이도우에게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이후 주먹을 뻗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돈칭자오와의 싸움에서도 무장색 강화를 사용하여 돈칭자오를 원컵냈으며, 갓벨리 전투에서도 무장색 패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로저와 겨뤘을 때도 거프는 무장색 패기만을 사용했을 텐데,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두는 로저와 호각으로 겨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프의 무장색 패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프보다 무장색 패기를 잘 사용하는 인물은 없을 것으로 봐도 무방하며, 그나마 거프와 비슷한 수준의 무장색 패기를 가진 인물은 세계 최강의 검사이자 영구 흑도를 만들어낸 미호크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거프는 초등학생도 채 안 되는 나이에 이미 호랑이를 제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프는 태생부터 강한 인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22살 때 해군에 입대하였으며 센고쿠 추루와는 입대 동기였습니다. 거프는 젊은 시절 해병에 입대하자마자 센고쿠와 함께 해군의 쌍벽으로 불리며 맹활약을 하였고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승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과거 사쿠야쿠가 이끌어가는 구사해적단을 추적하기도 하였으며 센고쿠와 함께 무수히 많은 해적들을 임펠다운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이때 반디월드와 패트릭 레드필드 등을 임펠다운에 집어넣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적들 사이에서는 귀신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해적들이 거프의 함선이 나타나면 곧바로 저항을 포기하고 제발 거프와 만나기 전에 그냥 감옥에 넣어달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면 거프는 해적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선장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인물이었으며,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 시키 등 걸출한 강자들을 자신의 휘하에 둔 이후 세계 정부에게 적의를 드러내며 세계의 왕이 되려고 하였고, 급기야 테러리스트를 자처하며 무수히 많은 섬들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록스는 세계의 금기를 알게 되었고, 결국 세계 정부에서는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켜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당시 해군에서 최고 전력이라고 불리운 거프를 갓벨리로 파견시켰고, 거프는 갓벨리에서 해적 로저와 힘을 합쳐 록스 해적단과 혈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프를 필두로 한 연합군은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선장인 록스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에서는 해군이 해적의 손을 잡고 해적을 괴멸시켰다는 사실이 퍼지게 된다면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로저가 참전했다는 기록을 말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 사건 이후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록스 해적단의 모든 기록은 말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독자들은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사건 당시 로저가 거프를 도왔다는 이유로 거프의 업적을 저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프가 갓벨리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정황상 록스를 잡아낸 것이 거프가 확실해 보이기에 로저가 거프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거프를 저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돈칭자오는 과거 잘나갔던 해적이었으며 거프의 라이벌로도 불렸던 해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거프는 당연히 돈칭자오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돈칭자오를 참교육시키기 위하여 산을 부숴가면서 맹훈련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프와 돈칭자오는 대결하게 되었고, 거프는 칭자오 이번에야말로 네
이놈의 머리를 뭉개주겠다 라고 말하며 돈칭자오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돈칭자오의 뾰족한 머리와 거프의 주먹이 충돌하였고 거프는 돈칭자오와의 힘싸움에서 승리한 뒤 돈칭자오의 뾰족한 머리를 뭉개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거프급의 강자에게는 자랑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조금은 실망스러운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돈칭자오는 현상금이 고작 5억 4,200만 베리밖에 안되는 인물이며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과 비교하여도 확실히 더 약해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거프가 돈칭자오 같은 약자를 잡기 위하여 산을 부숴가며 훈련한 것 자체가 망신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거프가 누구와 싸우던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라면 돈칭자오를 잡기 위해 훈련을 한 부분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프는 돈칭자오를 결과적으로 원컵 내버리며 자신과 돈칭자오의 격차를 확실히 보여주었기에 거프가 훈련을 한 이유는 세간의 돈칭자오의 소문이 과장되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시키는 로저와 함께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였으나 로저가 이를 거부하며 충돌하였고 결국 로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얼마 후 로저가 해군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로저가 해군같이 약한 집단에게 잡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로저가 모든 바다 중에서 가장 약한 바다인 이스트블루에서 처형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왜인지 모르게 분노한 시키는 홀로 마린포드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키는 마린포드에서 난동을 피우며 해군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였고 결국 거프와 센고쿠가 나서 시키를 저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거프와 센고쿠에게 같이 할 수는 없었지만 녀석과는 동시대를 살아왔다. 있으면 데려와라. 죽일 거면 내 손으로 죽여주지 라고 말했고 거프와 센고쿠는 해군이 직접 평화의 상징인 이스트블루에서 로저를 처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해적왕 로저의 전설이 가장 약한 바다에서 끝난다고? 그건 놈에 대한 모욕이잖아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에게 덤벼들었고 거프와 센고쿠는 정의 코트를 벗어던지며 시키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키는 반나절간 저항한 끝에 거프와 센고쿠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습니다. 거프는 작중 초반 모건 대령을 호송하기 위해 직접 등판하며 작중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고작 모건 대령을 호송하는데 해군 영웅 거프가 직접 출동한 것은 조금은 말이 안 될 정도로 거프의 위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올라갔습니다. 거프는 모건을 호송하기 위해 쉘드타운에 온 이후 전혀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기에 모건을 앞에 두고 잠에 들어버렸고 모건은 도끼를 사용하여 거프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거프는 전혀 충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누구냐 저게 기습인 거냐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기습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대포를 쉽게 쪼개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코비 헤르메퍼와 연이 닿게 되었고 이들을 사랑의 주먹으로 가볍게 제압한 이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루피는 워터7에서 세계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세계정부의 깃발을 태워버렸고 결국 세계정부에서는 거프를 파견하여 루피를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오키지까지 같이 출동했기에 세계정부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루피가 아니었다면 사왕 해적단을 제외한 그 어떠한 해적단일지라도 거프와 아오키지에게 승리할 수는 없었기에 만약 루피가 거프의 손자가 아니었다면 곧바로 원피스가 왕될 뻔하였습니다. 거프는 워터7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만난 이후 곧바로 루피에게 딱밤을 먹여버렸고 고무인간인 루피조차도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밀짚모자 일당을 잡는 신용을 하였고 결국 루피는 거프로부터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넌 내 손자니까 여기서 잡지는 않을 거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했고 전보벌레를 통해 이 말을 들은 센고쿠는 격노하며 당장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하는 수 없이 복귀하게 되었고 아오키지가 손자니까 이라고 말하니 그렇죠 라고 말했고 거프는 적반하장으로 개기는 거냐 바보 키지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아오키지는 대장이고 거프는 중장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그냥 가기엔 조금 아쉬우니 써니오에다가 맨손으로 대포를 날려대기 시작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아슬아슬하게 대포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루피가 거프를 도발하였고 분노한 거프는 루피 내 아들의 아들 주제에 라고 말하며 매우 거대한 포탄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쿠드버스터를 사용하여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거프는 해군의 핵심 전력이었던 인물이며 어쩌면 해군 대장보다도 더 중요한 전력이었기에 해군으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당시 붙잡힌 인물이 거프의 손자나 다름없는 에이스였기에 그 누구에게도 거프에게 나서라고 말하진 않았고 오히려 거프가 돌발 행동만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거프도 해군이었으며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아는 인물이었기에 위기 상황 때마다 해군으로서 나서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신한 뒤 해군 대장들과 칠무에 마저 제쳐버리고 에이스가 붙잡혀있는 처형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키자루도 저건 좀 위험할지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공중에 튀어올라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마르코를 땅에 쳐박아버렸고 방어력만큼은 작중에서 최강인 마르코도 어느정도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는데 마르코가 붕대를 감은 이유는 거프에게 맞은 일격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가 나타나자 흰수염 해적단과 사나 해적단은 술렁거렸으며 전설의 해병 거프가 나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그냥 늙은 해병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수하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었지만 흰수염 역시 거프가 움직이자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루피는 정상결전 당시 갑자기 난입하여 종횡무진한 활약을 하였고 징베, 크로코다일, 마르코, 이나즈마, 이완코브 등의 도움을 받고 결국 에이스가 붙잡혀있는 처형대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날아왔고 거프는 루피를 막아서며 여길 지나가려면 날 죽이고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처형대로의 진격을 멈추지 않았고 비켜줘 할아버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거프는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일어난다. 난 봐주지 않겠다. 루피 너를 적으로 간주한다 라고 말하며 주먹을 뻗었고 루피도 결국 거프에게 주먹을 뻗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에게 주먹이 닿으려던 찰나에 어린 시절 에이스와 루피를 떠올리게 되었고 차마 루피에게 주먹을 뻗을 순 없었기에 결국 주먹을 거두었고 루피에게 펀치를 허용한 이후 처형대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센고쿠는 이놈도 부모인 게지 거프 라고 말하며 거프가 루피를 막지 않은 것을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카이누는 끈질기게 에이스와 루피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을 들먹이며 에이스를 도발하였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에이스는 멈춰서며 아카이누와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아카이누에게 상대가 될 리 없었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매우 쉽게 제압한 뒤 곧바로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몸을 던져 루피를 구해주었고 에이스는 아카이누의 명구를 정통으로 허용하며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거프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고 거프는 아카이누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아카이누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거프를 막을 수 없었고 거프는 아카이누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러나 센고쿠가 나타나 거프를 땅에 쳐박아버렸고 무슨 짓을 할 셈이냐 거프 라고 말했고 거프는 날 그렇게 누르고 있어라 센고쿠 아니면 난 사카즈키 저 자식을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공개된 이후 독자들은 만약 저 당시 거프와 아카이누가 붙었다면 누가 이겼을지에 대하여도 많이 이야기하며 현재는 거프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아카이누가 지쳐있다는 점, 아카이누가 늙고 병든 흰수염이랑 호각이었다는 점, 거프가 기습을 한다면 더 유리한 환경에서 대결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거프는 극장판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악인들을 직접 임펠다운에 호송한 장본인인데요. 거프는 스트롱월드의 보스인 시키를 센고쿠와 함께 제압하여 임펠다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게임 시리즈의 보스인 패트릭 레드필드 역시 과거 거프와 센고쿠에게 잡혀서 결국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피스 스탬피드의 보스인 더글라스 블릿 역시 거프에게 잡혔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게 거프는 사실상 극장판 킬러라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보스들을 잡아넣은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 역시 과거 거프가 극장판의 보스를 직접 잡아서 임펠다운에 집어넣었다고 말하면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들이 없는 것을 보면 독자들 사이에서도 거프는 매우 신뢰받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는 거프의 라이벌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거프와는 몇 차례 목숨을 건 혈투를 하였습니다. 로저는 어느 섬에서 해병들을 참교육한 이후 날 잡으려면 거프나 센고쿠라도 데려와 너희들로는 하나도 재미없어 라고 말하며 해군에서 자신의 적수는 거프와 센고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저는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 거프에게 자신의 아이 에이스를 맡기며 나는 너를 동료만큼이나 신뢰한다. 너 하나는 몇 차례나 서로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잖냐. 태어날 아이에겐 죄가 없다. 그렇지 않나 거프?
아이를 부탁한다 라고 말하며 거프가 자신과 호각으로 겨뤘음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도 로저는 거프를 자신의 동료만큼이나마 신뢰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